이찬호 씨의 작업실을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낯선 풍경에 곧잘 당황하곤 합니다. 작업실 공간마다 피겨들이 즐비한데요. 그냥 장난감이라고 무시하기엔 그 탄생한 이력들이 거창합니다.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드림팀 피겨를 만든 건데요. 20주년 기념으로 약간 작업했었던 거고, 첫 번째 이제 르브론 제임스랑 이제 케빈 듀란트하고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를 이제 작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앞쪽은 아드만 스튜디오하고 작업했었던 특히 영국 쪽에 광고로 나갔었던 이제 이니스타 피겨 만든 거고요. 유명 글로벌 기업이 의뢰했던 이 피겨는 실제 애니메이션 광고로 제작돼 영국 전역에 전파를 탔습니다. 세계 최초로 제작됐던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 피겨 역시 이찬호 씨의 작품입니다. 실제 선수들뿐만 아니라 피겨 마니아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명실공히 세계적 피겨 아티스트라 해도 될 법한데, 사실 다소 생소한 피겨란 용어에 아티스트란 이름까지 붙고 나니 직업 자체가 아리송합니다. 피겨 만드는 사람들 약간 원형사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원형사들하고 좀 다른 점은 약간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것들을 만드는 거고, 원형사들은 기존 애니메이션이나 약간 영화 같은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만드는 사람이어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디자인한 거를 뭐 직접 만들고 뭐 즉 전시라든가 이런 걸 기획까지 같이 해서 뭐 보여주는 약간 그런 쪽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피겨 아티스트의 작업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요즘은 컴퓨터로 작업해 대량으로 피겨를 뽑아내는 일이 흔하지만 이찬호 씨의 경우 수작업을 선호합니다. 특히나 피겨의 개성이 드러나는 얼굴의 경우엔 지금처럼 두상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붕어빵 틀처럼 이제 양틀로 쇠로 된 틀로 이제 만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공장 생산을 갔을 때 이제 쇠로 만든 틀을 만드는 거고, 보통 이렇게 커스텀으로 소량 만들 때는 이제 실리콘으로 약간 그런 틀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는 약간 레진이란 재료를 약간 플라스틱이랑 비슷한 건데요. 이제 그걸 부으면 약간 하나씩 복제가 되게 됩니다. 이제 실리콘에다가 용액을 빨리 굳게 하는 경화제를 섞어서 피겨 위에 붓게 되는데요. 이렇게 얼굴 앞쪽과 뒷면을 차례대로 틀로 뜬 다음 두 개의 틀을 붙여 그 속에 플라스틱 용액을 넣고 하루 정도 굳히면 두상이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작업은 지금부터입니다. 신발 하나를 만드는데도 실제 신발을 제작하듯 디자인과 재료에 대한 엄격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의상이라든가 신발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은 최대한 이제 실제랑 같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자체가 뭐 디자인을 해서 만들고 공상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머지들 의상이나 신발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현실성을 주는 거죠. 디자인이 완성되면 신발의 구조별로 조각을 나누어 전사지라고 불리는 스티커 용지에 그대로 출력하는데요. 이것을 옷감에 대고 뜨거운 다리미로 꾹꾹 눌러주면 마술처럼 옷감에 그대로 달라붙게 됩니다. 신발 모양에 맞춰 다시 조각들을 오리고 또 이어붙이는 이찬호 씨. 도면 하나 없어도 이미 그의 손은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실제 신발을 제작하라고 해도 뚝딱 만들어낼 것 같은데요. 신발끈 구멍까지 척척. 이 정도면 도가 텄다고 해도 되겠습니다. 뭐 지나고 나고 지금 몇 달 전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신발을 한 500개 이상 만들었더라고요. 보면 약간 와이어로 보여요. 약간 패턴이 약간 뜯어져서 약간 펼쳐져서 약간 보이는 편이에요. 지난 10여 년간 만든 신발이 무려 500켤레랍니다.
이쯤 되면 눈 감고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신발 피겨 작업이란 게 사실 한 켤레 만드는 시간만 좋게 하루가 걸립니다. 조금 형태가 복잡한 경우엔 3, 4일이 걸리기도 한다는데요. 특히 이번처럼 5.5cm 크기의 운동화 둘레에 끈과 끈을 엮어내는 건 꽤나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끈의 폭이라고 해봐야 고무줄만큼이나 가느다라니 어지간한 지구력이 아니고선 쉽게 덤비지 못할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부터 신발 모양의 틀에 만들어 놓은 조각들을 붙일 차례인데요. 크기 한번 안 재고 붙인 것이 제 몸처럼 꼭 들어맞습니다. 여기에 신발 밑창까지 붙여넣는 이찬호 씨. 행여 장난감 밑창까지 누가 들여다볼까 싶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그의 고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 이제 이거 내려가지 말라고 여기다가 신발 걸어주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여기다 똑같은 칸수에다가 이제 칼로 찔러서 똑같이 만들어줘요. 실제 신발 하나가 순식간에 6분의 1로 줄어든 것만 같습니다. 이런 완벽한 복제가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3달 가까이 계속 막 작업을 하면서 거의 한 15kg 정도 몸무게 빠진 것 같아요. 빠지고 빠진 줄 몰라서 거의 먹지도 않고 계속 작업을 했으니까 먹는 거 빼고는 계속 작업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뭐 거의 잠도 한두 시간 자고 뭐 일어나면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속 신발 끈 묶는 것만 해도 거의 보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작업에만 매달리던 그가 오랜만에 외출에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네. 앉으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에 얘기하고 나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가죠. 지금 오픈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앉으시죠. 1월에 있을 피겨 프로젝트 전시회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분주한 이찬호 씨. 그 공간이 한 대기업에서 제안을 해온 것인데 국내에 피겨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이찬호 씨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네네. 그래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네네. 그래서 유리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그 일러스트로 작업하신 네. 그런 작품이 같이 뭐 밑에 걸려서 이제 뭐라 그러죠? 모빌. 네, 모빌처럼. 모빌처럼 예쁠 것 같아요. 모빌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빌처럼 이렇게 좀 이찬호 씨가 처음 피겨 일을 시작했던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국내 대기업과 협업을 하고 전시까지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네. 한국은 그야말로 피겨의 불모주와도 같았죠. 하지만 이찬호 씨가 세계적인 피겨 아티스트로서 성공을 거두면서 국내에서도 피겨를 더 이상 장난감만이 아닌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콜레인 작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나라의 아트토이는 아마 현재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사실은 하고 싶습니다. 뭐 옷의 날림이라든가 뭐 신발 슈즈의 끈이라든가 그 로고라든가 또 그 당시에 나왔던 제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낸다든가 이런 어떠한 그 디테일함. 근데 이 디테일함은 사실은 어느 나라도 사실 좀 따라오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날 밤 이찬호 씨의 퇴근길을 쫓아 집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피겨 아티스트의 방 구경 좀 해볼까요? 역시나 눈에 띄는 건 갖가지 피겨들. 40 넘은 남자의 방이라고 하기엔 영화와 만화 속 피겨들이 한가득입니다. 한때 3D 애니메이션 일에 종사했던 이찬호 씨는 피겨 작업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토이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부자책만 계속 보게 되면 오히려
좀 거기에 좀 갇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히려 관련 책들도 있지만 관련이 없는 책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아마 해부학 관련 책들 같은 것도 보면서 약간 실제 이제 뭐 인체 조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뼈나 근육들에 대한 라인 같은 거를 알게 되면 토이를 만들 때 이제 그 라인들을 기본으로 해서 단순화를 시키면 좀 더 약간 자연스러운 약간 라인 같은 걸 찾을 수 있어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근육이나 뼈 같은 쪽에 약간 더 관심을 갖고 약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피겨를 잘 만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살피고 공부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그 처음 피겨를 만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피겨를 가르치는 곳은 물론 이렇다 할 책 한 권 없었습니다. 어렵게 해외 피겨 작품들을 보며 연구하고 꿈을 키웠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맨몸으로 부딪혀가며 독학하길 3년. 마침내 그의 첫 작품이 탄생합니다. 신근 같은 것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갖고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때는 펀치라는 거 있는 걸 몰라가지고 이제 패브릭을 약간 본드로 부어가지고 굳힌 다음에 드릴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막 다 엉망이 됐겠죠. 막 지저분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아마 다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구멍 뚫는 거를. 근데 뭐 그런 툴 하나만 찾으면 해결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뭐 몇 개월 아니면 1년 뭐 이상 동안 약간 고생을 한 거죠. 처음엔 스스로 대견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 작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작품을 본 이들에게서 사고 싶다는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 글로벌 기업에서 그에게 작품 의뢰를 요청해온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디자인한 거를 어떤 동양에 어디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지금 반대편에 사는 사람이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놀랬고 메일을 열었을 때 되게 놀랬고 되게 막 고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뭐 해외는 약간 나이나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이가 되게 많으신데 하고 친구처럼 약간 대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약간 진짜 꿈 같은 일들이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축구 스타와 미국 프로농구 선수들을 피겨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와 똑같되 개성까지 가미한 그의 피겨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탑니다. 하지만 고생 없는 낙이란 게 있겠습니까? 홀로 피겨를 깨우치고 척박한 시장을 개척해야 했던 그에게 지난 10년은 참으로 고달팠습니다. 밤을 되게 많이 샜어요. 거의 초반에는 계속 밤을 새고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어서 많이 막 밤을 새면서 작업을 하고 그랬었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그런 약간 열등감 같은 거죠. 이제 어쨌든 시간이 어쨌든 나는 뭐 출발 선상이 늦었고 뭐 조용도 한 것도 아니고 비전공자고 이런 거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약간 워커홀릭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뭐 작업실에서 일하고 여기 와서도 일하고 뭐 걸어 다닐 때도 그 디자인 같은 걸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피겨는 일부 마니아에 한정된 소수의 문화에 가까웠습니다. 피겨를 가지고 직업을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근엔 장난감을 만드는 대학 학과까지 신설되는 등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마니아만이 아닌 대중적인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피겨를 비롯한 장난감도 이제 사회 경제의 성장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